안녕하세요. GCN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 김장혜 권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흙 속에서 씨앗 자체가 죽어야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성장하려면 미움, 시기, 질투 등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하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마음과 삶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982년 7월 25일 개척한 본교회는 개척 30여 년 만에 전 세계 1만여 개의 지교회를 둔 대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 펼쳐진 놀라운 권능을 통해 세계 선교와 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전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본 교회에는 많은 해외 인사 및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영접위원회 소속 친교실을 조직하여 교회 창립이나 큰 행사로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실 경우 각 파트의 담당자가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친교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화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해외 인사 및 손님들의 본교회 방문 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공항 영접팀에서는 해외 손님의 경우 영접위원이 한복을 입고 준비된 꽃다발 또는 꽃송이를 가지고 해외 선교국 직원과 공항에서 영접합니다. 이때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던 손님들도 영접위원들의 사랑의 환대에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꾸미기 담당에서는 영접용 꽃다발과 꽃송이를 만들며 숙소에 비치될 간식 바구니를 꾸미기도 합니다. 또한 손님들이 식사하실 친교실에 원탁 테이블 꾸미기 및 꽃꽂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 담당은 행사에 쓰일 음식 메뉴에 따라 필요한 그릇을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테이블보 담당은 식사에 필요한 테이블보 제작 및 냅킨 등을 준비합니다. 음식 담당에서는 한식, 일식, 양식 등 손님의 취향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음식 접대 시 친교실 봉사자들은 단정한 한복 차림을 합니다. 에티켓팀을 구성해 손님 영접 또는 접대를 위한 교양 및 인사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자료관리 담당에서는 전체 상황을 자료화해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이렇듯 친교실에서는 각 파트를 나눠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손님 접대에서 음식 파트, 곧 상차림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식 상차림법과 한식 식사 예절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한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요리로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식사 예절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알맞은 상차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밥과 반찬을 주려하여 격식을 갖추어 차리는 상차림을
밥상, 진지상, 수라상으로 구별하여 쓰는데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예로부터 아랫사람에게는 밥상, 어른에게는 진지상, 임금에게는 수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먹도록 차린 밥상을 외상, 두 사람이 먹도록 차린 밥상을 겸상이라고 하는데요. 반상에는 반찬의 가지수에 따라서 3첩부터 12첩까지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를 기본으로 하여 생채, 숙채, 구이, 조림, 전, 회, 젓갈과 마른 반찬에서 3가지에서 12가지를 선정하여 배합합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 음식의 상차림은 한 상에 한꺼번에 모두 차려내는 것이 특징이며 독상을 기본으로 하여 주식과 부식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상차림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기호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의 자리를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에는 밥이, 국은 오른쪽에 놓이며 찌개는 국의 뒤쪽에 놓습니다. 다음으로 숟가락을 놓아 볼까요? 예로부터 보통 수저는 밥그릇과 국그릇 사이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국그릇 옆인 우측에 놓는 추세입니다. 그럼 잠깐 숟가락 잡는 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수저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숟가락의 윗부분을 잡고 가운데 손가락에 살짝 올려놓은 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젓가락은 한 짝은 엄지의 안쪽과 4번째 손가락에 닿게 잡고 나머지 한 짝은 검지와 중지 사이에 낀 후 엄지로 눌러 잡습니다. 다시 이어서 상을 차려보겠습니다. 둘째 줄에는 간장과 초장류를 놓으시고요. 셋째 줄에는 쟁첩에 담은 반찬을 놓습니다. 맨 뒷줄에는 김치류를 놓는데요. 꼭 정해진 위치는 없지만 보통 왼쪽에는 장아찌와 젓갈, 오른쪽에는 더운 구이와 별찬, 자주 먹는 반찬을, 중간에는 나물과 생채 등 일상적인 반찬을 놓습니다. 한식의 상차림, 알고 보니 더 다양한데요. 다음으로는 한식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식사 예절은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 아랫사람이 들도록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들지 않으며 젓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숟가락을 상 위에 놓습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그릇에 걸치거나 얹어 놓지 않으며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합니다. 수저로 반찬이나 밥을 뒤적이는 것은 좋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을 골라내거나 양념을 털어내고 먹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먹는 음식은 각자 접시에 덜어 먹고 초장이나 초고추장도 접시에 덜어 먹거나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해 찍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도중에 수저에 음식이 묻어있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먹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 먹는 것이 좋은데 어른과 함께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내린 다음에
따라서 내려놓도록 합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수저를 처음 위치에 가지런히 놓고 사용한 냅킨은 접어서 상위에 놓습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지금 알려드린 내용만 숙지하시더라도 아름다운 식사 예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손님 접대에 필요한 간식 바구니와 냅킨 접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친교실에서 봉사하고 계신 양희숙 집사님을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집사님께서 알려주실 차례인데요. 먼저 냅킨 접는 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냅킨 접는 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소재에 따라서도 접는 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으로 된 냅킨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시중에서 파는 종이 냅킨도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고르셔서 예쁘게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천으로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는 법도 다양하게 있지요? 예, 이렇게 사각으로 된 냅킨을 준비하시고요. 네. 먼저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부채 만드는 방법처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앞뒤로 반복해서 이 넓이는 그런 정석은 없습니다. 좁게도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조금 적당히. 넓게 하셔도 네. 되고요. 예쁘게 접으면, 접어지고 있네요. 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요. 네. 뒤집어서 반대로, 반대로. 네,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 사각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사각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셔서 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서 안으로 넣어 주시나요? 네, 그럼 뒷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네. 모양이 되는데요. 네. 접시에 올려놓으실 때는 네. 이 삼각형 부분이 뒤로 해서 네. 접시 중앙에 놓으시고 이렇게 예쁘게 펼쳐 놓으면 네. 예쁜 부채꼴이 됐네요. 네, 모양을 만들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채꼴 모양이 아주 예쁘네요. 이제 종이 냅킨도 접어볼까요? 네. 준비된 냅킨을요. 네. 반으로 펴시고요. 양 끝선을 중앙으로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매트 중앙에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간단하네요. 여기가 접어지면 안 되겠네요. 예, 이렇게 모양이 좀 살아야 보기에도 더 예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중앙에 꽃 하나로 있는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접을 텐데요. 네. 꽃이 잘 보이도록 네.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때도 꼭 접으면 안 되겠네요. 잘 보이시죠? 링이나 리본이 있는데요. 저는 리본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석 장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예쁘네요. 그럼 이제 간식 바구니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간식 바구니는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숙소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간식은 드시는 분의 취향에 맞춰 간식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이나 쿠키류를 준비하셔도 좋고요. 견과류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네. 냅킨을 정리하고 간식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쿠키, 초콜릿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구니를 그러면 예쁘게 꾸며볼까요? 네, 간식마다 이렇게 예쁘게 리본이 달려있네요. 예, 저희 손님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본과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네, 받아보시는 분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식 바구니를 꾸밈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정석은 없습니다. 네. 내 마음을 실어서 예쁘게, 그렇지만 크기는 조금 키를 맞추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쁘네요. 또 이 안에는 음료도 있고 차도 있고 쿠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네요. 음료도 이렇게 리본을 다니까 네. 좀 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네. 양으로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바구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참 이쁘네요. 저희가 간단한 제철 과일도 네.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손님들께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꾸며진 간식들을 보니 사랑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작은 바구니를 꾸미지만 마음을 담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메시지 카드를 넣어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간식 바구니 꾸미기, 냅킨 접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손님 접대하실 때 활용해 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출연해 주신 양희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회를 죽음바다, 받은 것을 수시로 내보내며 순환하는 갈릴리 바다를 풍요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베풀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눌수록 자신이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에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구제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장혜 권사였습니다.